이슈 투데이. 네, 지난주 LA 타임스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작년도에 텍사스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또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을 확률이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높다라는 기사도 함께 실려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L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10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작년도에 텍사스로 이사를 갔다. 이건 뭐 저희도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만은 특별 또 이 기획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이 정확한 수치가 나왔어서 네.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인구 조사를 보면 작년에 약 82만 명이 가주 주민이 다른 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온 48만 명이 타주 주민의 수치보다 34만 명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간 곳은 82만 명, 다른 사람은? 곳에서 이곳에 캘리포니아로 온 사람들은 48만 명. 그러니까 마이너스 34만 명이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인구에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캘리포니아에 오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떠나는 사람보다 많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네. 지난해는 그게 반대로 바뀐 것이죠. 특히 그 작년에 10만 명 이상이 가주 주민이 텍사스로 이주한 반면에 반대로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온 사람은 약 4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6만 명 차이가 있는 거죠. 약 7만 5천 명의 주민이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로 이주했고 플로리다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온 사람은 3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워싱턴주, 그 시애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네바다주로 이주를 가기도 했습니다. 네, 꽤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타주로 이주를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은 또 다른 짚어보면은 전문가들은 가주의 높은 집값 네. 그리고 범죄, 정치와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 2년 사이에 텍사스의 주택 숫자는 5%나 증가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기간 동안 단 1.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 겁니다. 순수 수치만 봤을 때는요, 텍사스들은 캘리포니아보다 2배 이상 많은 주택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텍사스가 땅이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큰 땅에 집을 땅이 더 많아진 것이죠. 텍사스 대학교 교수 매체오 디커스는 낮은 집값을 찾는 캘리포니아 주민들한테 텍사스는 아직까지 매력적이라면서 텍사스는 아직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요, 텍사스가 붐을 이루면서 캘리포니아와 같은 문제들과 씨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텍사스도 붐을 이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텍사스도 집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텍사스 집값을 그냥 재미삼아 알아보다가 집값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높았나 싶어가지고 이 디커슨 교수는요,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주민들은 집을 팔고 현금을 가지고 텍사스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박치기 속된 말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아파트나 집을 렌트해온 사람들은 어스틴 같은 대도시에 살 수 없고 교외 및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A도 이제 집을 여기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인랜드 엠파이어, 뭐 코로나, 리버사이드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현상이죠. 이러면서 대도시층 교통체증도 심해질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디커슨 교수는 그 텍사스에 살고 있는 교수는 예전엔 한두 시간 이상 출퇴근을 하는 LA 주민들을 비웃곤 했지만 이젠 이 문제가 텍사스에도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시작이 됐네요. 또한 저소득층이 집을 잃으면서 텍사스 도시들은 노숙자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하니까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되죠. 아무래도. 네. 그렇네요. 그러면 텍사스로 이주를 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이 61살의 제인 조단 씨는 8월달 자신의 집을 팔고
텍사스로 이사를 왔는데요. 네. 딸과 손주들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년에 얼바인에서 텍사스로 이사할 계획이 있어서 딸과 손주들과 가까이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사를 온 거죠. 조던 씨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사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구성된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 그룹을 통해서 적합한 이사 업체를 선택하고 텍사스로 운전할 때 어떤 루트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서요, 조던 씨가 이사를 온 텍사스의 집 건너편에 있는 이유도 캘리포니아에서 그 같은 동네더라고요. 코로나 리버사이드 근처에 있는 코로나에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알았다고 조던 씨는 말했습니다. 그 조던 씨는 전에 살고 있었던 코로나보다는 시골 지역에 좀 살고 있어서 좀 익숙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뭐 큰 벌레가 많다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새로운 집에 정착하고 있다면서 생활비는 훨씬 저렴하고 또한 화재 위험이 낮고 대기 오염이 적은 곳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주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네, 그 44살의 메리 베일리 씨는 2017년 엘세군도 그 LAX 근처 예리산스 그 오피스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델러스 교회로 이사를 했습니다. 75만 달러의 집을 건설했다고 하는데요. 뭐 엘세군도의 집이 조그만 집이 100만 달러 이상인 거 봤을 때 몇십만 불의 돈을 아낀 것이죠. 베일리 씨는 이제 조던 씨가 속해 있는 그 페이스북 그룹이 4만 5천 명이 넘다고 합니다. 그 텍사스로 이주를 할 계획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페이스북 그룹이. 근데 이 그룹은 그 텍사스 이주 방법을 권장하는 그룹이고, 또한 베일리 씨는 텍사스 전역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한 사람을 배치하는, 그러니까 집을 좀 구해주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전문가가 생겼네. 이제. 네, 그렇죠. 전문가가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네. 사람들을 위한. 네. 좋은 거네요. 뭐 이삿짐 업체.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네. 네, 이삿짐 업체 뭐 이런 걸 좀 도와주는. 네. 그 베일리 씨는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주를 한 사람들이 든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생활비, 둘째는 정치라면서 그 베일리 씨 남편이 그 UCLA의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을 때는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서 자신 정치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고 또 남가주는 특히 더 강한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베일리 씨는 공화당인 모양이네. 그렇죠. 좀 약간 좀 그 보수적인 좀 약간 네.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다가는 쫓겨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좀 쫓겨날 수 있으니까 네, 네, 좀 네. 불안하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에서 뭐 동료들과 좀 이야기하다가 정치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나올 수 있을 때 자신이 좀 정치 성향을 좀 숨기는 그런 그 면향이 있는데 텍사스에서는 좀 아무래도 텍사스는 아직까지도 공화당세가 좀 세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펄프로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화당 좀 세가 센다 보니까 정책이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 베일리 씨는 좀 완벽한 곳은 없지만은 텍사스에서 적응하고 있다면서 그 가스를 게런당 5~6달러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을 좋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텍사스 게런이 한 게런당 3불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싸네요. 네, 저 동부 지역에 간 분도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가셨는데 이게 가끔 전화 걸어서 여쭤보면 그게 뭐가 좋습니까? 했더니 가스값이 3불밖에 안 해. 이 너무 항상 이런 얘기 하시죠. 네. 제가 그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번 주에 차를 사거든요. 이번 주에 프리우스를 그 하이브리드 프리우스를 사는데 가스값을 얼마나 여기 아끼게 될까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 이 착차식을 해야죠. 네. 자동차를 샀으면은 파티를 한번 해야 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을 확률이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높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지난주 LA타임스 그 서울 특파원 분이 쓰신 기사인데요. 네. 그 인구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더 받아들이고 있는 수치입니다. 약 37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가 많군요. 네, 고용화가 프로그램에 등록되었는데요. 네. 올해 말까지 12만 명이 더 추가될 예정이니까 하지만 49만 명 1% 정도의 한국 인구가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다는 얘기죠.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보내는데요. 노동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제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1년 제조업 인력이 약 9%를 차지했지만 산재로 사망한 사망자 중 18%를 차지했는데요. 이 두 배의 수치죠. 이 프로그램이 고용주한테 많은 권한을 주면서 이민자들이 일을 옮기거나 안전하지 않은 근무 조건에 항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사실 서울 외곽의 그 자그마한 병원들에 가면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입원해 있는 걸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네, 다쳐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요. 네. 예. 근데 뭐 한국 정부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한국 노동부는요, 이 프로그램으로 온 노동자 중 거의 3분의 1이 1년 후 원래 업무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농촌 지역 등을 떠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규정들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일자리가 부족한 분야에서 일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취업 비자를 발급한다면서 이런 직장에 머무르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또한 이주 노동자들은 소규모 제조 회사에 많이 있고 언어 장벽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노동부는 일단 이 외국인 노동자가 이 직장 처음 가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게 이 노동 허가제 프로그램이 좀 그런 펀더멘탈한 얘기라고 좀 그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좀 그 노동자분들이 불만이 있어서 일을 옮기는 게 좀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고용 허가제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알고 싶어요. 네, 2004년에 처음 도입된 프로그램인데요. 한국 정부는 아시아개발도상국 16개국과 정식 협약을 통해서 인력을 직접 모집했습니다. 기본 한국어 시험과 건강검진을 통과한 노동자들한테는 1년 계약이 주어졌는데요. 이 계약을 통해서 일자리를 배정한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초 고용 계약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 겁니다. 그렇겠네요. 몇 가지 예외를 들자면 노동자는 고용주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일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임금 체불이나 안전사고 등 고용주의 위법 행위가 있어도 이직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착취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저 실려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LA타임스에서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짓 워이 씨 얘기를 주목했는데요. 이분은 한국이 한 농기계 공장에 입사해 일주일에 6일, 하루 길면 12시간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길게 일하신 거죠. 이 공장에서 워이 씨는 금속 실린더 선반 앞에 서서 페인트 희석제로 표면이 기름기를 제거하고 그 휴대용 그라인더로 농기계의 광택을 냈다고 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호흡 곤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페인트 희석제가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강하죠. 네, 그 굉장히 냄새가. 강하더라고요. 네. 그 일한 지 9개월이 지나자 숨을 헐떡이며 걸을 수 없게 되었다고 모이 씨는 말했습니다. 이사는 그 검사를 한 결과 모이 씨가 난치병이 있는 그 간질성 폐 질환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이 금속 먼지 등이 목구멍으로 들어간 것 등이 이 질환의 이유인데요. 모이 씨는 일찍부터 관리자한테 인공호흡기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첫 마스크만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또한 이사를 만나러 휴가를 요청했지만 거부를 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고용주가 노동자한테 적절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그 산업안전법, 산재법 위반이지만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모이 씨와 사는 모이 씨에 대한 LA타임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임금이 체불이 돼도 이 신분에 좀 그렇죠. 문제가 네. 있어서 그걸 못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네, 미국에서 뭐 일찍 오신 그 한국인 분들도 좀 이해가 같이 얘기일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죠.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 보니까. 네. 그럼 이 노동자는 Workers' Compensation, 산재 보험을 신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방글라데시 대사관이 도움을 받아서 모이 씨는 2022년 1월 산재 보험을 신청했는데요.
그 모이 씨는 독립 노동자를 통해서 한 목사를 만났고 네. 이 목사는 모이 씨한테 재정적 지원을 주선하고 또한 산지 전문 이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모이 씨는 이 이사의 말에 따라서 자신의 작업대에서 소량 샘플을 채취했는데요. 이 샘플 채취 결과 이 분말은 그 폐 상처와 관련된 발암 물질인 실리카 먼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산재를 증명할 증거를 그렇죠. 여기서 좀 찾은 것이죠. 산지가 기각되면 노이 씨는 방글라데시로 송환될 것이며 그곳이医療 수준은 훨씬 낮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사형 선고라고 네. 모이 씨는 좀 강하게 좀 말했는데요. 모이 씨 폐 손상은 영구적입니다. 그리고 상태가 악화되면 폐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산재를 받을 경우 이 중 일부는 산재로 충당될 수 있지만 여전히 본인 부담으로 그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모이 씨는 언젠가는 제조 라인으로 일을 하러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LA타임스는 짚었는데요. 하지만 모이 씨는 죽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고 좀 의료 서비스가 좀 있는 한국에서 죽고 싶다고 말한 걸 보면 좀 약간 씁쓸한 얘기인 것 그러게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네. 아이고 이젠 뭐 대한민국도 정말 뭐 OECD 국가 중에서 뭐 10위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럴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네. 한국도 이제 미국같이 이민자분들이 좀 들여오면서 네. 이런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좀 차별 문제도 생기고 맞아요. 이런 걸 좀 한국도 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이해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드는 네, 기사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A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